안녕하세요. 재즈어 전사와 함께하는 재즈의 역사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밥을 계승한 하드밥과 소니 롤린스 그리고 존 콜트레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밥 재즈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일반적으로 1900년부터 편의상 대략 10년의 단위로 장르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던 재즈의 역사를 40년대는 비밥으로, 50년대는 쿨과 하드밥으로, 60년대는 소울과 프리 재즈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음악 스타일들이 거의 5년씩 밀려서 형성되고 인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시 말해 1945년을 전후로 비밥이 형성되고 50년대 중반까지가 실질적인 비밥의 전성기였으며 1955년 찰리 파커의 죽음과 함께 비밥의 주도권은 50년대의 쿨과 하드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쿨 재즈 또한 50년대를 전후에 백인 연주자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비밥의 연주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60년대 중후반까지도 쿨 재즈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을 전후로 비밥의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하드밥은 60년대까지 쿨 재즈 감성의 백인 연주자들과의 교류 속에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들과 훌륭한 재즈 연주자들이 출연했던 모던 재즈의 가장 활발했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60년대부터 쿨과 하드밥은 인종적으로는 백인 대 흑인, 지역적으로는 서부와 동부, 음악적 사운드로는 쿨과 핫으로 구분되어 있던 경계선이 어느 정도는 모호해지고 서로 뒤섞였으며 한 장의 음반 속에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연주하며 쿨과 하드밥 스타일은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이지만 백인들의 쿨한 정서와 연주를 들려주는 마일즈 데이비스나 반대로 백인 연주자이지만 비밥 정신을 계승하여 흑인들의 연주 영역까지도 다다랐던 아트 페퍼 등의 많은 연주자들은 쿨과 비밥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하드밥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들인 단단함, 견고함, 어려움, 난해함 등의 뜻을 지닌 말 그대로 강렬하면서도 비밥보다 더 모던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의 음악이었습니다. 하드밥은 쿨처럼 새로운 인종이 자기들만의 색다른 음악 스타일로 재즈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배 흑인 연주자들의 음악을 좀 더 진보적으로 진화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비밥이었던 하드밥이 형성된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첫째로는 비밥의 전신이었던 찰리 파커의 죽음으로 많은 흑인 연주자들이 사기 저하와 함께 비밥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연주자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찰리 파커의 죽음과 함께 비밥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찰리 파커가 비밥에 끼친 영향력과 그의 존재감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비밥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LA를 중심으로 한 백인들의 쿨 재즈가 50년대를 전후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즈는 흑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많은 뉴욕의 연주자들이 백인들의 쿨 재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상대적인 위압감을 느끼며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맞물려 하드밥이 쿨보다 조금 늦게 형성되었으며 쿨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동안 흑인들은 새롭게 비밥의 정신을 이을 젊고 혁신적인 연주자들 중심으로 비밥에서 하드밥으로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드밥은 비밥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50년대 중반에는 흑인들에 의해 주도됐던 음악으로 재즈 이외에도 가스펠과 어번 블루스가 있었습니다. 50년대 가스펠이란 모던 가스펠로 현재 미국 교회의 흑인들로 이루어진 성가대에서 볼 수 있는 보컬 창법이나 리듬이 매우 강렬한 음악인데 50년대 중반의 본격적인 하드밥은 바로 이런 흑인 음악들의 영향을 받아 이전의 비밥이 갖고 있는 어렵고 난해한 화성들과 리듬들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하지만 음악이 연주되는 전반적인 비트의 흐름은 더 강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감각적인 음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밥의 정신은 그대로 계승화돼 음악적인 리듬과 화성은 좀 더 쉽게 단순화되었고 전반적인 음악의 분위기와 흐르는 비트는 강렬하면서 신나는 하드밥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의 전반적인 변화가 음악 안에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드러나지 않는 비트보다 강렬하고 비교적 단순한 비트의 사용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며 더 쉽고 빠르게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밥에서 하드밥으로의 계승과 발전을 취한 비슷한 예로 먼저 70년대 흑인들의 댄스 음악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았던 디스코에 더 강렬한 비트를 받아들여 발전된 힙합이 그러하였으며, 또 70년대 록 장르로 감성적인 발라드 곡이 주류를 이루던 소프트 록이 이후 강렬하고 역동적인 비트와 결합되어 큰 사랑을 받았던 하드록을 비슷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년대의 쿨과 함께 공존했던 하드밥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훌륭한 재즈 연주자들이 탄생하고 활동했던 모던 재즈 시대의 최고로 화려했던 전성기였으며, 예술적, 음악적으로도 비밥이나 쿨재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지닌과 동시에 60년대의 소울 재즈로 가는 길의 다리를 놔주었으며, 이후 재즈가 다른 장르의 음악들과 섞이면서 진화된 오늘날의 퓨전 음악이 나오기까지 하드밥은 후대의 가장 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드밥의 계보를 이어나갔던 주요 연주자들로는 테너 색스폰의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 그리고 덱스터 고든과 행크 모블리, 조 앤더슨, 알토 색스폰의 캐논볼 애돌리와 소니 스티트, 트럼펫의 클리포드 브라운, 리 모건, 케니 도엠, 피아노의 호리스 실버, 윈튼 켈리, 레드 갈란드, 베이스의 폴 챔버스, 레이 브라운, 드럼에는 케니 클락과 엘빈 존스 등이 있습니다.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 재즈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모던 재즈계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진정한 영웅들이었던 테너 색스포니스트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 찰리 파커를 비밥의 창시자라 한다면 이들은 비밥을 하드밥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1926년생인 존 콜트레인과 3년 늦게 태어난 소니 롤린스는 둘 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재즈 프로 연주자의 길로 입문하였으며 50년대에 마일즈 데이비스의 앨범에 참여하면서 재즈계에 떠오르는 샛별로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마일즈 데이비스의 그늘을 벗어나서는 본인들의 음악 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치며 수많은 재즈계의 주옥 같은 명반들을 만들어내는데 평생의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들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가장 독보적이고 창의적이었던 재즈계의 거성들로 처음에는 소니 롤린스가 존 콜트레인보다 좀 더 일찍 음악적인 성공을 얻게 되는데, 마일즈 데이비스가 존 콜트레인을 발굴하여 소니 롤린스 다음의 테너 주자로 함께 음반 작업을 하였고, 이때 소니 롤린스는 존 콜트레인의 연주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재즈계를 떠나 다리 밑에서 몇 년을 두분불출하며 연습에만 연마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서로의 연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발전해 갔던 진정한 선의의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성향과 연주 스타일은 확연히 달랐는데, 소니 롤린스는 테마 중심의 지성적인 즉흥 연주를 했던 반면 존 콜트레인은 곡의 테마 멜로디와는 별 연관성이 없이 화성적인 코드와 스케일의 구성음을 이용한 감성적인 즉흥 연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음악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소니 롤린스의 연주는 치밀한 수학적 사고체계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모티브의 멜로디를 역진행과 대칭되는 진행 등으로 계산적인 고난이도의 연주 기법이었다면, 존 콜트레인은 컷다운이라는 하나의 코드 안에 있는 스케일의 구성음들을 16분 음표나 32분 음표의 빠른 속주로 모두 사용하는 연주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달랐던 두 사람의 연주 스타일은 이후에도 각각 독보적인 연주 스타일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1956년작 소니 롤린스의 음반명이자 첫 번째 수록곡인 테너 매드니스는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의 두 거장이 함께한
재즈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연주곡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정한 라이벌의 불꽃 튀는 막상막하의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으며 이 한 곡만으로도 둘의 연주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 존 콜트레인은 60년대에 이르러서 인도 음악에 큰 영향을 받아 비밥에서 프리재즈 연주자로 전향하였으며 이는 조성이 없는 심오한 인도의 종교적인 사상을 음악으로 표현해낸 전위음악으로 프리재즈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소니 롤린스는 늘 비밥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70년대 이후에는 대중적인 팝 스타일의 퓨전 음악 음반도 발매하였으나 그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재즈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2009년에는 하얀 백발을 한 79세의 나이로 최초의 내한 공연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즈여전사의 재즈 역사 강의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